기사님, 저 사진 저희 엄마예요. 어느 날 제 택시 룸미러에 걸려있는 낡은 사진 한 장을 보고 택시에 탄 손님이 한 말이었습니다. 이 사진은 아주 작은 사진일 뿐이었어요. 손바닥만한 낡아서 색이 바랜 사진이었죠. 테두리는 스카치 테이프로 여러 번 붙여서 누렇게 변했고요. 사진 속 여자는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26살의 그녀였죠. 다른 손님들도 가끔 이 사진을 보고 물었습니다. 기사님, 저분 누구세요? 부인이세요? 딸이세요? 여동생이신가요? 저는 늘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왠지 물으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느끼는 것 같았습니다. 어떤 손님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창밖을 바라봤고 어떤 손님은 아 하고 작게 대답했습니다. 저도 더 이상 말하지 않았고요. 말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었으니까요. 좋아했던 사람, 사랑했던 사람, 평생 잊지 못한 사람. 그게 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의 딸이 제 택시에 타고 있다뇨? 40년 만에 그 사람과 다시 이어질 수 있는 실마리가 생겼다뇨? 이 이야기는 그날 밤부터 시작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 잊혀진다고, 세월이 약이라고, 상처도 아물고, 기억도 흐려진다고 말이죠. 그런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40년이 지났는데도 그 사람 목소리가 아직도 들립니다. 새벽 4시에 택시에 첫 손님을 맞으러 나갈 때마다 비 오는 날 와이퍼 소리에 섞여서 손님 없이 혼자 운전할 때면 더 또렷하게 들리는 그 목소리. 영수 씨, 오늘도 고생하셨어요. 영수 씨 손 참 따뜻하네요. 영수 씨, 저 행복해요. 그 목소리가 들립니다. 지금도. 제 이름은 박영수입니다. 올해 68, 택시기사로 산 지 벌써 35년째입니다. 처음 택시를 시작한 건 33살 때였습니다. 버스 정비공으로 일하다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 없게 됐거든요. 화목하게 버스에 오르는 손님들 얼굴을 보는 게 괴로웠습니다. 행복한 가족들, 손잡고 웃는 연인들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택시는 소란이 덜하죠. 더 적은 수의 손님들, 그리고 홀로 타는 손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래서 택시를 선택했습니다. 혼자 운전하고 손님을 태우고 말없이 달리는 일, 그게 저한테는 맞았습니다. 사람들은 제 택시에 타면 금방 압니다. 뭔가 다르다는 걸. 깨끗한 건 당연하고 냄새도 안 나고 운전도 부드럽게 합니다. 저는 손님들에게 친절하게 대하지요. 말을 걸진 않지만 물으면 대답하고 편하게 모셔다 드리려고 노력합니다. 그런 제 택시에서 가장 특이한 건 역시 그 사진일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35년 동안 한 번도 떼지 않았던 그 사진. 새 차로 바꿀 때도, 룸미러가 고장나서 교체할 때도 그 사진만큼은 옮겨 붙였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손님들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기사님, 왜 결혼 안 하셨어요? 아직 젊으신데.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냥요, 혼자가 편해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결혼 못한 게 아니었습니다. 안 한 거였습니다. 다른 사람이랑은 할 수 없었습니다. 평생 한 사람만 사랑했으니까요. 2025년 봄, 어느 목요일 밤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역 근처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밤 10시쯤 봄비가 조금 내리고 있었죠. 차창에 빗방울이 톡톡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라디오를 켜고 뉴스를 들었습니다.
경제 뉴스, 날씨 예보, 교통 상황, 늘 듣는 소리들이었습니다. 그때 한 여자가 손을 들며 제 택시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저는 차를 멈춰 세웠습니다. 어서 오세요. 마포구 상암동까지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출발했습니다. 여자는 40대쯤 돼 보였습니다. 회사원 같았어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작은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피곤해 보였고 조용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긴 듯했죠. 저는 조용히 운전했습니다. 손님이 먼저 말을 걸지 않으면 저도 말을 걸지 않는 게 제 원칙이었습니다. 한강을 건너고 마포대교를 지났습니다. 한 10분쯤 지났을까요? 갑자기 여자가 말했습니다. 저기, 기사님, 네, 말씀하세요. 룸미러에 있는 사진이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사진 얘기하는 사람은 많았지만 왜인지 뭔가 다른 느낌이었거든요. 목소리에 떨림이 있었습니다. 어딘가 익숙해 보이기도 했습니다. 네, 왜 그러십니까? 이분이랑 어떻게 아는 사이세요?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평소라면 짧게 대답하고 말았을 텐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왜 여쭈어 보시는 건지 알아보고 싶었어요. 옛날에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왜 여쭈어 보시죠? 여자는 한동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저는 룸미러로 여자를 봤습니다. 여자는 사진을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눈가가 붉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기사님, 혹시 성함이 박영수 씨죠? 그 순간 제 심장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핸들을 잡은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아십니까? 이분이요. 여자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저희 엄마예요. 세상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찻소리도, 빗소리도, 라디오 소리도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뭐라고요? 윤정이. 저희 엄마 이름이에요. 이 사진 속 사람이 저희 엄마예요. 저는 천천히 차를 길가에 세웠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말이 안 나왔습니다. 숨이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저 이지연이에요. 윤정희 씨 딸이고요. 정희 씨, 딸. 네, 기사님. 엄마한테서 얘기 들었어요. 박영수라는 사람 얘기요. 저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룸미러로 여자를 똑바로 봤습니다. 여자는 울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평생 그리워했어요. 기사님을. 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정희 씨가 어떻게 지내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지연 씨는 한숨을 쉬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엄마는 결혼하셨어요. 기사님과 헤어지고 한 달 뒤에요. 알고 있습니다. 중매 결혼이었어요. 아빠는 좋은 사람은 아니었어요. 지연 씨의 목소리가 가라앉았습니다. 아빠는 술을 자주 마셨어요. 그리고 술을 마시면 손찌검을 했어요. 엄마는 참았어요. 저 때문에요. 딸이 아빠 없이 자라는 게 불쌍했대요. 웃기게도 자기 딸인 저는 귀했는지 아빠가 엄마만 때리셨거든요. 저는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20해를 그렇게 사셨어요. 저는 어렸을 때 몰랐어요. 엄마가 철저히 숨겼으니까요. 웃으면서 사셨어요.
저한테만큼은 티를 내지 않고 싶으셨대요. 정희 씨가 그런 일들을 겪었군요. 제가 대학 들어간 해에 아빠가 교통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엄마는 그때 처음으로 평화를 찾은 것 같았어요. 지연 씨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 뒤로 엄마는 혼자 사셨어요. 저는 결혼해서 독립했고요. 엄마는 조용히 말없이 사셨어요. 가끔 찾아가면 항상 웃으셨지만 어딘가 슬퍼 보였어요. 그런데 가끔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이상한 일이요. 네. 엄마가 잠꼬대를 하셨어요. 제가 엄마 집에서 자던 날이었는데 새벽에 목소리가 들렸어요. 지연 씨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영수야, 영수야. 그렇게 부르셨어요. 제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엄마가 소주를 한 잔 하시고 처음으로 털어놓으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연아, 엄마한테도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어. 정말 좋아했던 사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기사님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새벽 공원에서 만났던 얘기, 벚꽃 지던 날 얘기, 비 오던 마지막 날 얘기.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엄마는 말씀하셨어요. 그 사람은 착했어. 따뜻했어. 또 나를 처음으로 소중하게 대해줬어. 근데 나는 그 사람을 버렸어. 그러면서 우셨어요. 아닙니다. 정희 씨는 아무 잘못도. 기사님, 지연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봤습니다. 엄마가 작년부터 치매 초기 증상이 왔어요. 치매요. 네. 기억이 점점 흐려지고 있어요. 어제 먹은 밥을 기억 못하고 제 이름도 가끔 헷갈려 하세요. 그런데 지연 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일하게 또렷하게 기억하는 이름이 박영수, 영수 씨예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68년 인생에서 몇 번 울어본 적 없는데 저절로 눈물이 차오르더군요. 정희 씨가 결혼 후 행복하게 살기만을 바랐는데 잘 지낼 거라고 믿었는데 제 소식이 들리면 마음이 심란해질까? 연락 한번 할 생각을 못 해봤는데 엄마가 요양병원에 계세요. 마포구예요. 매일 창밖만 바라보시길래 제가 물어봤어요. 엄마, 뭐 보세요? 그랬더니 영수 오나 보고 있어. 그러시는 거예요. 정희 씨가 저를 기다리고 있다는 거군요. 기사님, 엄마 만나보실래요? 저는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40년입니다. 4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막상 그 순간이 오니까 무서웠습니다. 만날 수 있을까요? 네. 엄마가 기뻐하실 것 같아요. 정말입니까? 네. 엄마가 항상 말씀하셨어요. 후회된다고. 그때 기사님 손잡고 도망갈 걸 그랬다고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엄마가 말씀하셨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건 영수를 선택하지 못한 거야. 용기가 없었어. 부모님 말씀을 거역할 용기가. 그렇게요. 정희 씨, 엄마, 지금 마포구
희망요양병원에 계세요. 제가 연락드릴게요. 언제 괜찮으세요? 언제든 괜찮습니다. 그럼 이번 주 토요일 오후 2시는 어떠세요? 좋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할게요. 옛날 친구분이 온다고 엄마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니에요. 제가 감사해요. 지연 씨가 감사하시다고요? 엄마를 위해 40년 동안 사진을 간직해 주셔서요. 엄마를 잊지 않아 주셔서 감사해요. 지연 씨는 내렸습니다. 저는 한동안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비가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라디오에서는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40년 만에 정희를 다시 만날 수 있다니.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무서우면서 또 설렜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저는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합니다. 허리도 굽었고 손도 거칠어졌습니다. 정희도 늙었겠죠. 사진 속 26살의 그 모습이 아닐 겁니다. 우리가 다시 만나면 어떤 모습일까요? 아직도 서로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그날 밤 저는 집에 가지 못했습니다. 그냥 차 안에서 밤을 보냈습니다. 사진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40년 전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으로부터 40년 전 1985년 봄이었습니다. 저는 28살 동네 버스회사에서 정비공으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손에 기름때 묻히고 땀 흘리며 매일 버스를 고쳤습니다. 돈은 많이 못 벌었지만 나쁘지 않았습니다. 젊었고 건강했고 미래가 있었으니까요. 저는 야간 근무를 자주 했습니다. 밤 10시에 출근해서 아침 8시에 퇴근하는 생활이었지만 힘들어도 수당이 더 나왔거든요. 그 사람을 처음 본 건 동네 공원 벤치에서였습니다.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가는 길이었죠. 아침 8시 반쯤 맑은 하루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늘 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지름길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날 벤치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젊은 여자였습니다. 책을 읽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고 벚꽃이 흩날리고 그 사람은 하얀 블라우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어깨까지 내려왔고 옆모습만 봐도 아름다웠습니다. 저도 모르게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눈이 마주쳤죠. 그 사람이 웃었습니다. 환하게. 아무 이유 없이 낯선 사람을 보고 그렇게 환하게 웃어주다니. 저도 웃었습니다. 어색하게요. 손을 들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지나갔습니다. 그게 시작이었습니다. 다음 날도 저는 그 공원을 지나갔습니다.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같은 벤치에, 같은 시간에. 저는 다시 멈췄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가 맑았습니다. 봄바람이 귀로 불어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여기 자주 오세요? 네. 출근 전에 잠깐씩요. 기사님은요? 저는 퇴근길이에요. 야간 근무하거든요. 아, 그러시구나. 힘드시겠어요. 괜찮습니다. 익숙해요. 그렇게 우리는 몇 마디 나눴습니다. 처음엔 정말 몇 마디 안 됐죠. 그런데 하루하루 지나면서 조금씩 길어졌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윤정이요. 기사님은요?
박영수입니다. 영수 씨. 좋은 이름이네요. 그 말에 가슴이 뛰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던 날, 저는 커피를 2잔 타갔습니다. 하나 드실래요? 아, 감사해요. 우리는 벤치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커피를 마시며 벚꽃을 봤습니다. 예쁘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네. 이맘때가 가장 좋습니다. 영수 씨는 무슨 일 하세요? 버스 정비공이에요. 버스 고치는 일이요. 정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멋지네요. 손으로 뭔가 만들고 고치는 사람들. 전 존경해요. 그 말에 제 얼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는 약국에서 일해요. 동네 작은 약국이에요. 정의가 말을 이어나가더군요. 그것도 좋은 일이죠. 그냥 생활비 벌려고 하는 거예요. 집안이 넉넉하지 않아서요. 그러시군요. 우리는 한 달 동안 매일 아침 그 벤치에서 만났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나무 밑에서, 바람 부는 날엔 가까운 카페에서. 저는 그 시간이 너무 좋았습니다. 하루 종일 힘든 일을 해도 정희를 만나면 다 잊혀졌습니다. 정희도 그런 것 같았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웠는데 점점 편하게 웃고 이야기하고 농담도 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정희 씨. 네? 정희 씨가 좋습니다. 정희는 놀란 얼굴로 저를 봤습니다. 저는 계속 말했습니다. 처음 본 순간부터 좋았어요. 정희 씨 웃는 모습, 목소리, 전부 다요. 정희 씨랑 진지하게 만나보고 싶어요. 정희는 한참을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웃었습니다. 저도요, 영수 씨. 정말입니까? 네, 저도 영수 씨가 좋아요.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제 인생이 의미 있다고 느꼈습니다. 세상이 달라 보였습니다. 거리가, 하늘이, 사람들이 전부 다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우리는 1년을 만났습니다. 몰래, 또 조심스럽게요. 정희의 부모님이 엄하셨거든요. 딸이 누굴 만나는지, 뭘 하는지 전부 감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이른 아침에 또 늦지 않은 오후까지만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말이에요. 저는 행복했습니다. 정희도 행복해 보였습니다. 영수 씨, 이렇게 계속 만날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요. 우리 결혼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더 열심히 일해서 정희 씨 부모님께 인정받을 거예요. 정말요? 네, 약속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울면서 왔습니다. 영수 씨, 저희 아빠가 알았어요. 뭐라고 하셨어요? 안 된대요. 절대 안 된대요. 영수 씨랑은 안 된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정비공은 안 돼. 우리 딸 시집 그런데 보낼 순 없어. 그렇게요. 아빠가 중매를 정했어요. 큰 회사 다니는 사람이래요. 다음 달에 결혼해야 돼요. 돈 때문에 저를 파는 것처럼요. 정희 씨.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도망가요. 우리 해? 도망가요. 여기를 떠나요. 다른 곳에서 새로 시작해요. 정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안 돼요. 부모님이. 제가 그럴 순 없어요. 정희 씨. 미안해요. 영수 씨. 저
용기가 없어요. 그날 저는 울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참았습니다. 그래요. 괜찮아요. 정희 씨 인생이잖아요. 정희 씨가 행복하시면 그걸로 됐습니다. 영수 씨, 진짜 괜찮아요. 저 괜찮습니다. 거짓말이었습니다. 하나도 괜찮지 않았습니다. 마지막 날이 왔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벤치에 앉았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우산도 없이. 영수 씨, 네, 저 영수 씨 잊지 않을게요. 저도요. 행복하게 사세요. 제발. 네, 정희 씨도요. 영수 씨 손 참 따뜻하네요. 저는 정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정희 씨, 제가 더 잘했어야 했는데, 더 빨리 돈을 벌었어야 했는데, 그럼 부모님께서 인정하셨을 텐데, 아니에요. 영수 씨 잘못 없어요. 다 제 잘못이에요. 아닙니다. 영수 씨, 저 결혼해도 영수 씨 기억할게요. 평생. 저도 그럴 겁니다. 정희는 일어났습니다. 천천히. 저는 잡지 않았습니다. 잡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가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뒤돌아보지 않고 저는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동안 비를 맞으면서요. 그날 이후 저는 정희를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 뒤로 40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정희를 잊지 못했지만 찾지도 않았습니다. 찾으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그 사람 인생을 망칠 것 같아서 이후 결혼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통해서요. 큰 회사 다니는 남자와 결혼했다고, 잘 살 거라고.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매일매일 일했습니다. 5년 후 저는 택시 기사가 됐습니다. 정비를 그만뒀습니다. 더 이상 그 공원을 지나갈 수가 없었거든요. 택시를 시작하고 얼마 후 저는 사진 한 장을 구했습니다. 정희 친구를 우연히 만났거든요. 그 친구가 말했죠. 영수 씨, 정희 소식 들으셨어요? 아니요. 결혼했어요. 아주 잘 사는 사람이래요. 그렇습니까? 이거 받으세요. 친구가 건넨 건 사진이었습니다. 정희가 웃고 있는 사진. 우리가 만나던 그 시절 찍은 사진. 제가 몰래 찍었던 거예요. 정희가 영수 씨 기다리면서 웃고 있던 모습이에요. 고맙습니다. 정희가 영수 씨 많이 그리워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그 사진을 택시 룸미러에 걸 수밖에요. 그리고 35년 동안 거기 두고 살았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왔습니다. 그 일주일은 정말 길었습니다. 저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뭘 입어야 하나, 뭐라고 말해야 하나, 꽃을 사갈까, 선물을 준비할까. 목요일 밤, 저는 백화점에 갔습니다. 새 옷을 사기 위해서였죠. 깨끗한 셔츠와 바지를 샀습니다. 점원이 물었습니다. 선물용이세요? 아니요, 제가 입을 겁니다. 아,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네, 특별한 날입니다. 금요일 아침, 저는 이발소에 갔습니다. 머리를 깎고 면도를 했죠. 이발사 양반이 웃으며 말하더군요. 오늘 되게 신경 쓰시네요. 무슨 일 있으세요? 중요한 사람 만나러 갑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멋부리시는구나. 멋지게 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금요일 밤, 저는 잠을 잘 수 없었습니다. 40년 만에 정희를 만난다는 게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어떤 모습일까요?
저를 알아볼까요? 실망하진 않을까요? 새벽 3시까지 뒤척이다가 겨우 잠들었습니다. 토요일 오후 1시, 저는 새 옷을 입었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68세의 늙은 남자가 서 있더군요.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그래도 정갈해 보였습니다. 저는 택시 룸미러에서 사진을 떼어냈습니다. 35년 동안 거기 있었던 사진, 손가락으로 조심스럽게 쓸어내렸습니다. 테이프 자국이 남았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출발했습니다. 요양병원까지는 30분 정도 걸렸습니다. 가는 내내 심장이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습니다. 1시 50분, 드디어 병원 앞에 도착했어요. 10분 일찍 도착한 저는 차에서 기다렸습니다. 심호흡을 해야 했죠. 1번, 2번, 3번. 괜찮다. 괜찮아. 40년을 기다렸잖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2시 정각, 저는 차에서 내렸습니다. 요양병원은 조용했습니다. 하얀 건물이더군요. 깨끗했습니다. 복도는 넓었고 소독약 냄새가 났죠. 지연 씨가 로비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셨어요, 기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많이 긴장되시죠? 네, 많이요. 괜찮아요, 기사님. 오늘 정말 멋지세요. 감사합니다. 엄마도 준비하고 계세요. 아침부터 옷 고르시고, 머리도 빗으시고, 저는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엄마한테 얘기했어요. 옛날 친구분이 온다고. 엄마가 누구냐고 여쭤보셨어요. 그래서 이름은 비밀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웃으셨어요. 영수 아니야? 그러시면서요. 정희 씨가 네, 엄마는 기다리고 계세요. 40년을 기다렸던 것처럼. 지연 씨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가요, 기사님. 천천히. 우리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 심장이 너무 크게 뛰어서 그 소리가 밖으로 들릴 것 같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긴 복도를 지나갔습니다. 203호, 지연 씨가 문 앞에 멈췄습니다. 여기에요. 천천히. 들어가세요. 엄마, 휠체어에 앉아 계세요. 기억력이 많이 떨어지셨지만 오늘은 괜찮으실 거예요. 알겠습니다. 저는 밖에서 기다릴게요. 2분만 계세요. 고맙습니다. 지연 씨가 문을 열어줬습니다. 저는 천천히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밝았습니다. 커튼이 걷혀 있었고 창밖으로 봄햇살이 들어오고 있더군요. 작은 화분들이 창가에 놓여 있었죠. 꽃이 피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 휠체어에 앉은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희 씨. 40년 만에 보는 정희 씨. 그 사람은 늙었습니다. 머리는 하얗고 얼굴엔 주름이 가득했습니다. 손은 마르고 등은 저처럼 굽었더군요. 연한 분홍색 가디건을 입고 있었습니다. 머리는 단정하게 빗어 올렸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멈춰 섰습니다. 말이 나오지를 않아서요. 정희 씨, 제가 말했습니다. 정희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봤습니다. 한참을 봤습니다. 눈을 깜빡이며 기억을 더듬는 것처럼. 그러다가 영수 씨?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맞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저예요. 영수예요. 정희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영수 씨네요. 네, 오셨구나. 드디어 오셨구나. 정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고 앉아서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은 차가웠습니다. 뼈만 남은 것처럼 가벼웠어요. 그런데 따뜻했습니다. 정희 씨, 오랜만입니다. 네, 오랜만이에요. 얼마나 됐죠? 40년입니다. 40년, 그렇게나 오래. 정희가 웃었습니다. 그 맑은 미소로. 영수 씨, 늙었네요. 정희 씨도요. 그래도 여전히 멋져요. 정희 씨도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우리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서로를 봤습니다. 손을 잡은 채로요. 40년이 지났지만 우리는 서로를 알아봤습니다. 미안해요. 영수 씨. 정희가 말했습니다. 그때 제가 용기가 없었어요. 아닙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무것도 미안할 거 없습니다. 영수 씨 손잡고 도망갈 걸 그랬어야 했는데. 정희 씨, 저 행복하지 않았어요, 한 번도. 결혼 생활 내내 영수 씨 생각만 했어요. 알고 있습니다. 지연 씨한테 들었어요. 남편은 좋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술 마시면 때렸어요. 20년 동안요. 정희 씨, 그래도 견딜 수 있었어요. 영수 씨 기억이 있었으니까. 새벽에 만나던 기억, 벤치에 앉아 커피 마시던 기억, 영수 씨가 제 손 잡아주던 기억, 정희가 울었습니다. 그 기억들이 저를 살게 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정희 씨, 제가 더 잘했어야 했습니다. 더 빨리 돈을 벌었어야 했어요. 그럼 아니야, 영수 씨 잘못 없어요. 미안합니다. 정말 미안합니다. 영수 씨, 정희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오늘 와줘서 고마워요. 40년 동안 저를 기억해줘서 고마워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행복해요. 영수 씨가 오셨으니까. 저도 행복합니다. 정희 씨. 우리는 그날 오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옛날 얘기, 그때 그 벤치 얘기, 비 오던 날 얘기, 처음 커피 마시던 날 얘기. 정희는 많이 잊어버렸습니다. 치매 때문이겠죠. 그런데 저와 관련된 기억만큼은 또렷했습니다. 영수 씨, 그때 제가 책 읽고 있었죠? 네, 무슨 책이었는지 기억나세요? 시집이었어요. 윤동주 시인. 맞아요. 정희 씨가 좋아하셨죠. 영수 씨가 저한테 처음으로 좋아한다 말했을 때 기억나요? 네, 벚꽃 치던 날이었어요. 저 그날 너무 행복했어요. 저도요. 1시간쯤 지났을까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영수 씨, 네, 우리 산책할까요? 네, 그러죠. 저는 정희의 휠체어를 밀었습니다. 복도를 지나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 정원으로 나갔습니다. 그때처럼 봄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하늘하늘 날리고 있었습니다. 예쁘네요. 정희가 말했습니다. 네, 40년 전 그날처럼요. 그때도 벚꽃이 날렸죠. 영수 씨, 네,
손 잡아주세요. 그때처럼. 저는 휠체어를 멈추고 정희 옆에 섰습니다. 정희의 손을 잡았습니다. 주름투성이 손. 차갑고 떨리는 손. 그런데 따뜻한 손. 이렇게 오래 걸렸네요. 네, 그런데 결국 만났네요. 그러게요. 영수 씨, 저 이제 곧 기억을 잃을 거예요.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치매가 진행되면 전부 다 잊어버린다고. 정희 씨, 그래도 괜찮아요. 오늘 영수 씨를 만났으니까 오늘 이 기억은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럴 겁니다. 고마워요, 영수 씨. 평생 고마웠어요. 저도 고맙습니다. 정희 씨. 우리는 그렇게 정원을 걸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벚꽃이 날리는 길을요. 지연 씨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더군요. 어머니와 어머니가 평생 사랑한 남자인 저를. 그녀는 울고 있었습니다.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희도 눈물을 감출 수 없었죠. 기쁨의 눈물이었어요. 절대 잊을 수 없는 재회였으니까요. 그 뒤로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정희를 만나러 요양병원에 갔습니다. 우리는 산책하고 이야기했습니다. 가끔은 그냥 손을 잡고 앉아 있었습니다. 정희의 기억은 점점 흐려졌습니다. 어느 날은 저를 알아보고 어느 날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기, 누구세요? 저는 영수예요. 정희 씨 친구요. 영수? 네, 아, 영수 씨. 오셨구나. 어떤 날은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저기, 누구신지. 그래도 괜찮았습니다. 제가 기억하면 됐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매주 갔습니다. 정희가 저를 알아보든 못 알아보든 그냥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어느 날 정희가 물었습니다. 저기, 왜 자꾸 오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저는 정희 씨를 사랑하는 사람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고마워요. 천만에요. 정희는 웃었습니다. 그 맑은 미소로. 40년 전 그 미소 그대로 말이죠. 저도 함께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하죠. 사랑은 이뤄져야 의미가 있다고. 함께 살아야 하고, 결혼해야 하고, 가정을 꾸려야 한다고. 그런데 저는 이제 압니다. 사랑은 기억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그리고 끝내 만나면 그것이 바로 기적이라는 걸. 저는 68년의 인생 중 40년을 정희 씨만을 그리워하며 살았습니다. 그런데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 40년이 있었기에 지금 이 순간이 있으니까요. 그 40년의 기다림이 있었기에 이 만남이 더 소중하니까요. 택시 룸미러에는 여전히 정희 씨가 활짝 웃고 있습니다. 늘 함께하는 우리는 이제야 하나가 된 것이겠죠. 오늘도 저는 택시를 운전합니다. 손님을 태우고 거리를 달립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다르게 삽니다. 웃으면서 행복하게. 그리고 토요일만 기다리면서 그 사람을 만날 날을 기다리면서 말이죠. 윤정희, 제 평생의 사랑. 40년을 기다린 사랑. 그리고 끝내 이뤄진 사랑. 저는 압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랑이 행복하게 끝날 수만은 없다는 걸. 그런데 저는 운이 좋았습니다. 40년이 걸렸지만 끝내
행복한 결말을 맞았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잊지 못한 인연이 있으신가요? 그분들의 성함을, 여러분들의 사랑 이야기를 댓글에 남겨주세요. 간절히 바라면 여러분들도 닿을지 모르니까요.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